우리 왜 에바 페론의 아비타 영화 뮤지컬 이런 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옛날에 마돈나가 안토니오 반데라스랑 같이 찍었던 영화인데요. 뮤지컬 영화 그걸 본 적이 있어요. 마돈나 보이스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이제 마돈나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저는 바뀌었어요. 괜히 그냥 별로 낫굿이라고 저는 그냥 그래 생각했었는데요. 근데 에바 페론이 그러면 그렇게 너무너무 이제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잖아요. 뭐 그렇게 왜 사람이 드라마틱한 삶을 살게 될까? 그거는 이제 그 여자의 어떤 출생과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분홍이었는데 이제 부인을 여러 두고 그 중에 한 부인의 딸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에바 페론을 어릴 때 그러니까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림받고 그 여자가 이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러고는 꿈을 키웠던 거죠. 나는 영화 배우가 될 거야. 이렇게 자기의 외모에 자신을 가지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실제로 그 여자는 도전을 해가지고 영화 배우가 돼요. 그러고는 이 여자는 자기가 이제 살아남는 방법을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 어린 시절에 불우했던 그 사건들이 자기를 완전히 그 자기의 어떤 그 인생에 그게 됐을 거 아니에요. 목표. 그러니까 야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군대가 굉장히 힘을 발휘할 때 정치적으로 봐서 그럴 때였기 때문에 이제 군인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한 군인을 사귀었는데 그 사람을 사귀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군인을 알아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페론인데요. 그 페론이라는 사람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부인을 잃고 상심을 해 있을 때였는데요. 이 여자가 24살 때였고 이 남자는 48살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의 어떤 그걸 본 거죠. 가능성. 그래가지고 결혼에까지 골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여자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어떤 역할을 정치 안에서 펼쳐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노동자 문제라든지 어떤 여성의 문제라든지 이런데 막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막 해요.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한쪽으로는 이 여자는 이제 어마어마한 야심이 있으니까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자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또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랑받겠다는 그 야심이 그 여자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어떤 태생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여성으로서 그 페론을 유혹하는 그 과정이 사람들 그 여자를 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어떤 스캔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를 없인 여기는 사람을 완전히 그냥 숙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권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사교계로 가면은 이제 여왕으로 군림을 했던 거예요. 원래 흑발이더라고요. 완전 늘 금발로 해봐. 머리 샥 해가지고 이렇게 옷도 화려하게 입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또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가서는 막 인기를 얻어요.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이제 뭘 했냐면은 독재를 페론하고 같이 계속 할 수 있는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구세주로서 어떤 역할, 성녀 같은 그런 이미지가 한쪽엔 있고 또 한쪽으로는 완전히 악녀 같은 그런 이미지가 다 있는데 어릴 때 시절을 보면은 그 여자가 두 가지 이상의 어떤 캐릭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 심리를 저는 좀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충분히 그런 그 잔인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비해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봐가지고는 아르헨티나가 1929년까지는 전 세계 부국 10위 안에 들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계속 이런 혼란을 겪으면서 완전히 나라가 진짜 쑥대밭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같이 근 10년간 이제 정치를 같이 하는데요. 그 기간이 1943년에서 1952년이에요. 그러니까 페론이 그러니까 에바가 죽을 때가 33살이었어요. 백혈병하고 무슨 암하고 막 이렇게 두 가지 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떤 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보면은 이 나라가 얼마나 불행하냐면은 1952년도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3년 후인 1955년부터 40년 동안에 자그마치 군정과 민정, 군부 쿠데타와 어떤 민정이 17번이나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생활은 도탄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바 페론이 같이 둘이 할 때 얼마나 포퓰리즘을 많이 퍼뜨려 나가지고 이거 완전 자금 운영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지금도 그 나라는 포퓰리즘이 너무너무 심하대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든 거죠. 근데 비슷한 시기에 1933년에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엘레노 루즈벨트하고 결혼을 하고 어떤 그런 그 대공황을 극복해내는 어떤 신화를 가져가게 되면서 완전히 그 힘든 나라 미국, 완전히 진짜 미국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물론 참 밑바닥에 저력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 사진 같은 거 보면, 흑백 사진 보면은 막 완전히 그냥 뭐 못 먹고 막 줄 서가지고 막 그 밥그릇 들고 기다리고 있고 그런 사진 정말 많잖아요. 미국도 그랬는데 그 뉴딜 정책을 잘 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지금 그거를 다 어쨌든 극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가 있었냐면은 일리노아 루즈벨트가 있었거든요. 예.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인 일리노아와 에바 페론의 어떤 그런 상황을 한번 보세요. 완전히 반대예요. 왜냐면은 불행했던 어린 시절은 똑같아요. 둘이가.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일리노아는 테오도르 루즈벨트의 조카예요. 조카 딸이에요. 그러니까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이제 같은 집안인데요. 그 집안, 그러니까 그 이제 일리노아의 아버지가 이제 되게 핸섬맨이었고 그 집안에 아주 사교계에서 아주 알아주는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이제 데뷔한다고 해가지고 사교계로 나가서 보통 뭐 짝지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이제 사교계에서 제일 예쁜 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리노아의 엄마였던 거죠. 그래가 두 사람이 완전 핸섬맨과 뷰티풀 워먼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아유 이 엄마가 그렇게 미인인 엄마가 봤을 땐 얘는 별로 이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갖다가 계속 못생겼다고 놀린 거예요. 엄마가 돼가지고. 참네. 근데 이제 그 아버지는 또 뭐 어땠냐면은 그렇게 핸섬하고 그렇게 예쁜 와이프하고 살면서도 뭐가 문제였는지 하여튼 또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다른 게 뭐냐면은 엄마는 6살 때 이제 죽어요. 죽고 아버지는 이제 10살 때 죽어요. 일리노아가. 근데 이제 아버지가 늘 딸을 이제 애지중지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무시를 해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바와 다른 어린 시절을 보낸 것에 어떤 저력이 있는 거죠. 어린 시절의 어떤 저력. 예. 그래가지고 이제 졸지에 고아가 된 거예요. 또 남동생까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어릴 때 정말 기억이 어둡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가족들이 집안이 좋으니까 데려다가 이제 얘를 키웠어요. 근데 너무너무 애가 이제 아무도 없고 외로우니까 책을 계속 그 집안에는 책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어릴 때부터 그 책을 동무 삼아 몇 년을 수년을 그래 보내요. 나무가지에 걸터 앉아 책 읽고 늘 책을 그렇게 보면서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위로가 정말 많이 되잖아요.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고 내보다 더 그냥 힘든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책을 보면 간접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나마 좋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비참한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일리노아는 그거를 극복을 해낸 거예요. 결국은 해내면서 이제 점점 엄마가 그 애에게 어둠을 심어줬지만은 자신감을 회복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걔가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계속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지성적인 어떤 그런 이제 숙녀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공부를 하러 가니까 애가 아는 게 많으니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자기는 외모가 별로 안 좋아서 인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돌아왔어. 자신감이 있으니까 와 그칠 게 없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녀가 숙녀가 됐을 때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은 뭘 생각했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쓰임이 있는 사람이 되리라 생각해가지고 도로 가다 보면 도움을 주러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막 쫓아다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족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나이도 어리고 젊은데 젊은 처자잖아요. 근데 걱정을 하는 거죠. 걔가 그러고 다니니까. 근데 자기가 그 이제 부조리가 불합리를 알았어요. 자기의 힘이 얼마나 미약하고 그게 크게 이제 그러니까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재명 시장님처럼. 그러니까 도구가 제대로 되려면은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그때 성숙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같은 집안의 프랭클린 루즈벨트하고 만났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그때 이제 하버드 법대를 다니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얼마나 하버드 법대 다니고 핸섬에다가 키 크고 진짜 이쁜 여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딱 그 두 사람이 만나가 이야기를 딱 나누면서 프랭클린이 생각했죠. 와, 이 여자야말로 나를 정말 키워줄 여자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 둘이서 그냥 계속 그냥 편지를 주고받은 거죠. 그냥 그러니까 여기저기 봉사 활동을 하러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프랭클린한테 계속 이제 편지를 보내고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지가 된 거예요. 동지가 남을 어떻게 이 세상에 정말 큰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될까. 동시에 그게 자기의 야망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그것이 이 세상을 자기가 살아가는 가치가 되기도 한 거죠. 그거 어마어마한 큰 힘인 거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어떤 정치에 이제 그 가게 되고 소아마비가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밀어붙여가지고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저력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따뜻한 보살피면 사랑을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릴 때 유경수 여사가 이제 두 번째 부인으로 박정희 대통령이랑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딸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는 생각할 때 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옛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첫 번째 부인하고 그 관계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부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장녀로 태어났던 박근혜한테는 심리적으로 어떤 혼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뭐 청와대로 들어와 살게 되잖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소용돌이가 많아요. 막 그냥 떠받들어 주는 사람도 많지만 온갖 업무와 근무술수 이런 것들이 그냥 횡행하는 곳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엘리노 루즈벨트처럼 마음을 갖다가 책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붙였으면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볼 때 정말 훌륭한 인격체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런 기회를 갖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갖지 않고 그냥 떠받들어 주는 것에 좀 취해 살지 않았나. 그러면서 발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을 못 가져간 거죠. 또 엄마도 빨리 죽었잖아요. 엄마도 빨리 죽고 아버지는 뭐 정치에 연연이 없고 걔를 갖다가 좀 성숙하게 따뜻하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박지만 걔도 걔 뭐 어릴 때는 걔 얘기했지만 아주 어른이 되지만은 나중에 마약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보면은 어떤 어릴 때 가져가야 될 그 따뜻함을 못 가져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와중에 그 외롭고 이제 처자가 됐으니까 사랑이 필요한데 뭐 사랑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는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그 박근혜한테 누가 감히 내 당신 사랑합니다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완전 사기꾼 중에서도 진짜 완전 초특급 사기꾼인 최태민이 박근혜 같이 예쁘고 착한 여자를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 있는 사람을 꼬실 수 있었던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거기다가 막 다니면서 이제 너를 영부인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 만들어 주겠네 하니까 박근혜는 이제 완전 자기 구세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걸 거의 주술처럼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를 이어서 최순실까지 그렇게 넘어갔고. 근데 자기의 어떤 역량을 키울 만한 어떤 이유도 없었고 여가도 없었어요. 맨날 이제 너는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될 인물이다 이러면서 떠받들어 주니까 그걸 믿었고 나가면 또 다 박근혜 딸이라 하니까 칭송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죽음만큼 힘든 어떤 상황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 변하는 건 어렵죠. 변할 수가 없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상황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신화와 함께. 그게 그 사람이 정말 불행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신화 속에서 그 사람은 결국 대통령까지 되는 거죠. 대통령이 되고 나도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왔던 대로 자기 원래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 안 그러면 저렇게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그렇게 이제 죽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에 막 군대 쿠데타가 일어나고 너무 죽고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람이 뭐 그렇게 죽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처럼 누가 죽었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면서 눈물이 날 수 있는 그런 정서가 그 사람한테는 깔릴 여가가 없었던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의 어떤 고통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사람이 그냥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 뭐. 자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사람만의 어떤 죄가 아니라 어떤 집안의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었고 우리 국민들은 그냥 그 신화적인 존재로서 아버지 같은 존재인 것으로서 믿고 싶었고 이게 완전히 그냥 하나의 그림이 돼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분께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는 지금이다. 이때까지는 계속 어릴 때 그냥 그대로 아무런 변화를 가져가지 않아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사셨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 보통 사람, 그러니까 로봇도 아니고 최태민 같은 그런 정말 악랄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보통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저렇게 힘들고 아파 보이면은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게 이제 그 정상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감옥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뭐 어디 다른 데 가시든지 간에 심리 치료이잖아요. 심리 치료 받는 거는 나는 어마어마 큰 기회라 생각해요. 내 심리가 뭔지 자기 자신이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더 정말 더 큰 불행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뭐 지금 그분이 막 어릴 때처럼 책을 읽고 깨우치고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 치료를 좀 받으셔가지고 문제점이 뭔지를 알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를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분명히 그거를 못 깨우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만약에 그분이 탄핵이 안 되고 기각이 되고 그냥 그 자리 그대로 갔으면 이분은 인생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그것마저 상실될 뻔했는데 나는 오히려 그분한테 기회라 생각해요. 인생이라는 게 알면은 얼마나 좋은가요? 모르는 게 더 답답한 거죠. 늘 보면은 그분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프로포폴을 맞으면서 그걸로 의지를 하고 또 막 그냥 그 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 인생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뭐 하여튼 생각이 차원이 너무 틀린 것 같은데요. 보통 사람의 차원이 나는 가장 좋은 차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그분이 정말 따뜻한 가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자서전도 쓰시고 있었던 일 그대로 낱낱이 밝히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또 그분의 따뜻함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촛불 막 들고 그분을 막 물러가라 했지만은 그분이 다시 따뜻한 사람이 정말로 우리처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그래 그분의 그런 지나온 시간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마음을 또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다시 또 자서전을 다시가 아니고 옛날에 남이 써주는 거 말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서전도 쓰시고 또 어디 가서 이제 다시 태어나시게 되면 강의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우리의 서로 간에 보담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자가 내어놓은 이제 이 정책 같은 것도 그런 거죠. 만약에 에바 페론 같은 경우에 그렇게 버림받아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세상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애가 되지 않으려면은 어려운 가운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 애가 태어나도 그 애 분유값 같은 거는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초반에 그 애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그런 정부가 되겠다 하는 게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불행한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불행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정책도 이재명 시장님이 이번에 내놓으신 거는 이 시대적인 상황하고 딱 떨어진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2차 경선이 시작되잖아요.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 정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히 돕는 건 없지만 결국은 이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게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도 힘내시고요. 파이팅! 바이!